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 현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천문학적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다투어서 기관이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최근에 중국 쪽으로 해외 자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특히 뭐 전기차라던가 로봇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중국이 더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제 수출로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미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로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수출보다는 이제 또 내수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급 준비율을 최근에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200조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그런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매번 연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쌓이는 거죠. 그동안에는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사회융자 총량이죠. 요게 7%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성장을 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과의 이런 무역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근에 시중은행의 평균 지급 준비는 6.2%로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이제 9%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금 지급 준비를 내리고 있죠. 지급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내가 나중에 뭔가 잘못이 생겼을 때 이 은행에다가 자기 자본 비율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낮춰준다라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은행이 그 낮춰진 만큼 돈을 더 대출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경기 부양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2 증가폭이에요. 화폐가 되겠죠? M2 증가폭을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금리예요. 자, 중국 금리 보시게 되면요. 지금 3%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계속 금리도 내리고 있고 지급 준비도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은 지금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배경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위안 환율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위안 환율이 최근에 위안화 가치가 막 급등하다가 최근에 이제 떨어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자,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이유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대규모로 통화를 풀게 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 수출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 지금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최근에 대만의 대만의 그 통화 가치가 급등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도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통상 압박에 이어서 환율에 대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안 환율이 떨어지는 모습이죠. 위안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국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의 GDP 대비해서 가계 부채를 보시게 되면요, 82%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120%대입니다. 여기 있죠? 이 미국이에요. 중국은 이 정도입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를 노린다라면 결국에는 이렇게 적자 재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이 대규모로 미국의 틈을 노리면서
치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중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예요. 88.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지금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높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으로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중국의 GDP 성장률, 요거는 아직 뭐 높진 않은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씩 회복되려는 이런 모습들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렇게 부양책을 그리고 대출 부채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지수인데요.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최근 한 5년, 6년 동안 급격하게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의 헝다라든가 이런 부동산 기업들이 파산하는 모습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요거를 떨어뜨리는 목적에서 이제는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자로 내는 비용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중국의 소비 심리는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관세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내수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고, 자, 추가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요거는 미국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부동산 회복 시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확대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되겠고요. 자, 위안화 같은 경우는 통상 압박으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의 국가 부채 때문에 신용 등급이 강등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상되는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한한령 해제 그리고 비자 면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메이저 세력들이 대규모 매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관련된 종목들의 기간 수급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인 중국 관련 기업이에요. 자, 주가가 많이 급락했었다가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자, FNF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이죠. 뭐 MLB라던가. 자, 한때 뭐 엄청난 그런 성장세를 이뤄줬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FNF의 주가도 그동안 정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뭐 나빠진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10% 미만의 영업이익 감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자, FNF 최근에 이게 이제 기간 수급이에요.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는데 대규모로 지금 기관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바로 이렇게 중국의 경기 회복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봉 차트는 뭐 시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이 우리가 이걸 보고 설명할 수는 없겠고 요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NF. 자, 중국 경기 부양책. 중국 내수 부양책. 자, 요기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이에요. 그동안에 제주도 쪽에 관광객들이 급감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힘든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비자 면제됐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롯데관광개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수 부양책을 한다라고 본다라면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라면 아무래도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객이 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그 관세, 우리나라의 그 세금이죠. 부가세. 그래서 그 대신 환급해주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들이 지금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도 수혜를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아직 강력한 매수는 아닙니다만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 다시 회복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RP 엔터가 있어요. 대표적인 엔터주들도 중국의 내수가 좀 살아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엔터 쪽이라든가 그리고 한한령 해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이 엔터 쪽들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JRP 엔터 기관들 수급이 다시 강력하게 좀 회복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 하면 대표적으로 필러의 강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3위 안에 꼽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휴젤, 그 다음에 메디톡스, 그 다음에 휴메딕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휴원스라던가 BCNC 이런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휴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기관들의 수급 이렇게 지금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쫓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FNF처럼 이제 시작하려는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대규모로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 되겠죠. 호텔신라도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기관들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주가가 당연히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눌림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돈마이팀에서 준비한,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혜주들의 기간 수급주,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기관들, 메이저급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될 종목도 있고,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해야 할 종목도 있을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돈마리TV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